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능력 제거 등을 약속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말 종전 가능성은 사전에 알지 못해 논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조건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등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감사를 전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주말 종전 가능성에 대해선 사전에 전달받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깜짝 놀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겐 선택권이 없다면서 협상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네타냐후 총리에겐 크게 달갑지 않은 소식일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미국과 이란의 이른 종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데다 가을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적 부담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예상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네타냐후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을 33%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50일 전보다 20%포인트가량 급락한 결과라고도 짚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과 휴전 이후 첫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던 만큼 안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אסור לנו לחשוב שהמלאכה תמה. צה"ל ערוך לתקוף בעוצמה רבה באיראן. 또 최근 이스라엘 북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약 70%가 정부의 레바논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이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해법과 국내 여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네, 제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가운데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봉쇄 해제가 합의문 첫 번째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는 정말 종전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란이 그 세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해상 봉쇄 해제도 담겼고 이란 주변의 미군 철수 그리고 제재 완화, 동결자금 해제까지 일단 포함이 됐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최종안인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미국이 원하는 내용보다는 이란 측이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란 측의 희망사항이 담겨져 있는 종전안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이 종전안들이 여러 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국을 경유해서 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쓰레기다, 오물이다, 볼 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금 보도에도 나왔듯이 지금 이란 측의 이 종전안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아락치 장관이 상당히 합의했다. 그리고 가장 불필요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이란 측에 보니까 메흐르 통신에서 이걸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보의 소스를 미국 협상 당국자들을 통해서 입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지만 이거는 이란 측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 미국 측에서 보도된 게 있어요. 미국 측 언론 보도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 두 번째는 레바논을 포함해서 60일 휴전 연장입니다. 영구가 아니라 60일 휴전 연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서약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감시하에 농축 우라늄 농도를 희석한다.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란 측 이 언론에서 나온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측 보도에서 나온 게 종전안에 근접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 측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도 이번 그 종전 합의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합의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도에 미국이 끌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국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순조롭게 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순조롭게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짚어드린 내용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란 측이 희망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네. 최종안인가에는 좀 물음표를 찍어 주셨는데 이 내용 자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 간의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핵과 관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탄도 미사일이나 뭐 대리 조직 지원 중단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거의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 쪽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고 미국 측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상 초기에는 탄도미사일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시면 이런 얘기는 사실 빠져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역시 공동축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그럼 이란 내에서 시작하도록 그냥 미국이 허용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처럼 외부로 완전히 반출시킬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바스 아락지 외무장관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혀 다른 입장이죠. 완전히 전쟁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유항행, 그다음에 통행료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합의가 없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이견차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곧바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합의가 어디까지 진전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가 말한 프로그램의 해체, 물질의 폐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이란 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주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말하는 주권은 그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핵과 관련된 주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주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주권은 자기들 말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들이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된 뭐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무조건 즉각적인 개방, 다시 말하면 2월 28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아라그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9일에 미국의 그 아파치 헬기가 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원인인지를 좀 보겠다 그랬는데 미국 측에서 바로 이건 이란 측 무인기, 샤헤드 무인기에 의한 격추다. 두 명의 조종사는 구조가 됐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한 응당한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했거든요. 타격을 했지요. 근데 이 타격이 이란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기지뿐만이 아니라 테헤란 인근까지 무려 토마호크 40여 발, 거의 50발 가까이를 때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란으로서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막지 않으면 이건 더 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 이란 측을 옥죄인 그 조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리기도 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기들이 몰래 비밀 개방을 해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프로젝트 프리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개방 이 실력 행사를 하다가 즉각 중지했거든요. 그런데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하는 건 계속 해왔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1억 배럴, 그래서 200척 이상 1억 배럴을 빼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하고 시간을 끌고 했다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자 최종 합의 안 하고 질질 시간 끌면 이제는 정말 전에 얘기한 대로 교량이라든지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타격도 할 수 있고 점령도 할 수 있어. 이제 하르그 솜을 얘기한 거죠. 그런 얘기를 군사적인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당신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걸 했을 때 지금 전 이란 측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타격과 압박도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미국이 그냥 타격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없어 끝 그러고 나오면 이건 진짜 뭐 보상 받을 것 해제 받을 것 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제일 부담스럽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타격을 중단 협상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날짜, 장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이란 측에서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요구가 상당히 관철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달라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합의가 어디까지 갔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 간에 지금 오가고 있는 대화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상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조금 많이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도 계속 지금 우려하는 게 혹시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지 않고 100% 이란 내에서 IAEA 뭐 사찰 관할 하에 희석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 처음에 했던 얘기와는 다른 것이죠. 뭐 최소한 뭐 절반 이상 아니면 전체를 반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었으나 지금은 이란 내에서 사실 희석하는 것도 괜찮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농축 지금 그 농축 관련해서 미국은 20년을 요구를 했었고 처음에는 영구 농축 중단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다음에 20년.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15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압박,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전쟁을 재개한다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이란의 입장이 크게 변할 가능성, 특히 이제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만 중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이 크게 양보할 가능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란과 그냥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지금 합의안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란이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큰 틀은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먼저 봉쇄를 해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핵과 관련해서는 협상은 나중에 한다. 결국 이게 지금 거의 수용이 된 것이고요. 이란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핵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것도 약속한 게 없다.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만약 이대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국내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앞서 이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공개됐다고 해서 그 의미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장소 자체가 그동안 중재에 힘써왔던 파키스탄이 아니라 유럽, 스위스 제네바를 택했고 또
지금 날짜상으로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정말 합의를 할 것인가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지금 합의할 가능성이 몇 %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퍼센트 수치로 과연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근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라그치 장관의 그 발언도 보면 미국이 협상장에서 뛰쳐나가거나 또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까봐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합의에 가까웠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 제가 또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란의 의회 의장이죠.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합의한 걸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측은 늘 얘기하는 게 신뢰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걸 보면 내가 미국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거는 수용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측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당국자의 얘기는 모든 동결 자금의 해제나 제재의 완화는 철저하게 이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검증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 사이에는요, 약속을 하더라도 그냥 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약속하고 하나 지키면 행동하고 또 지키면 또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란 측이 당초 자기들이 원했던 게 되게 연락에 지금 이제 공개된 내용이지만 이걸 미국이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일부 저는 이런 건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제 보면 이란이 적어도 이걸 합의하더라도 자기들이 미국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지 않고 유엔이나 또는 IAEA 감시 하에 이란 내에서 그걸 희석을 한다. 이거는 적어도 이란의 어떤 명분을 세워주는, 면을 세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어디에서 그걸 희석을 하든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목표만 달성한다면 뭐 그런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 주신 이제 날짜와 이제 그 장소 문제인데 예. 지금 날짜가 원래는 주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말이라면 뭐 지금 우리 시간은 우리 지금도 주말인데 오늘하고 내일 주말인데 아마 오늘 내일 사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월요일도 얘기를 했거든요. 월요일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유럽에서 중요한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프랑스 에비앙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G7 정상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G7 정상회의를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 참석을 위해서 유럽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그 에비앙이라는 도시가 레만호, 굉장히 아름다운 스위스의 그 호수변에 있는 도시예요. 레만호를 끼고 이 프랑스 쪽에 있는 도시가 에비앙이고 그 반대편 스위스 쪽에 있는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가 레만호와 에비앙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 제네바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C-17 미국의 대형 수송기 넉 대가 지금 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뭐 제네바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명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날짜가 G7 정상회의 날짜와 일치를 한다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날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제네바라고 하는 곳은 유엔의 일부, 유엔 본부가 또 제네바에도 있거든요. 뉴욕에도 있지만 제네바에도 상당히 유엔 관련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들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 스위스가 중립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슬라마바드, 명칭은 이제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한다. 이렇게 하되 서명은 제네바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뭐 날짜와 이 장소를 규정하지 않고 합의가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관련 기관의 검토가 다 끝나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식이라는 걸 따로 안 하고 그냥 이 잠정 합의문 문안을 중재국을 통해서 교환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와 장소가 보도되는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50대 50이다. 퍼센트 물으셨으니까 50대 50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C-17 미군 수송기가 뭐 제네바로 향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G7 그런 행사까지 함께 고려해서 여기로 잡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이름까지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정했는데 굳이 이제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진다면 제네바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지금 다른 지역은 카타르 도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슬라마바드 도시는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어딘지를 모르나 어떤 유럽에 있는 도시에서 서명식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은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제네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한 80%, 아직 20%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럼 그 20%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뭐 핵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동결 자금도 지금 조금 양측 간의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거는 서명식을 하자마자 한 120억 불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미 18조 원 되는 돈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0억 불인데 뭐 중동 지역에 있는 동결 자금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아예 그냥 서명식 하면서 바로 풀어달라. 근데 미국은 그런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양국 간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 전후로 자유항행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고집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그 많은 선박들이 나가려면 오만과 이란의 협의하에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선박들이 다 나갔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겠다. 더 나아가서 뭐 항행료를 받겠다.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 쪽에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제네바로 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대신에 벤스 부통령을 서명식 참석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로 행사 준비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서명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누가 참석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이 안을 놓고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금 계속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본인의 이 합의가 본인이 정말 늘 강조하는 대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훌륭한 합의로 인정받고 부각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훌륭한 합의란 무엇인가? 두 가지죠.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8일 이전의 상태로 다시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합의. 그 합의는 훌륭한 합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 불안, 긴장을 고조시켜 왔기 때문에 이란이 다시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합의거든요. 훌륭한 합의를 훌륭한 장소에서 훌륭한 날짜에 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네바라고 하는 장소는 상징성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정전협정에 보면 이 정전협정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합의가 62항에 나와 있는데 그 62항 합의에 따라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모인 장소가 제네바입니다. 이 제네바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저도 90년대 후반에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4자 회담을 했었어요. 그때 저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6번 제네바를 가서 이 회담에 참여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네바가 중요해요. 1994년에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도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네바는 정말 미국이 선호하는 장소일 거고 사실 뭐 이란도 거기는 뭐 중립국이기 때문에 또 유엔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조치가 있고 이란 안에 보면 유엔의 감시하에 유엔의 그 입회하에 이것을 서명하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믿을 수 없어. 이스라엘도 못 믿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유엔이야. 왜 유엔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네바가 유엔 본부가 있는 그 곳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날짜가 정말 15일 이내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고 지도자가 승인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성명수비대가 이 내용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말 이 페제스키안 대통령, 아라그치 외교장관, 그다음에 이 이란 협상단장 이 모두가 지금은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이란의 국익, 이란의 미래에도 이건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 이런 판단이 최고 지도자에게도 보고가 됐고 최고 지도자도 거기에 이 동감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C-17 수송기 늑대가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J.D. 벤스 부통령 협상 단장이기 때문에 뭐 양측 협상 단장이 4월 11일 날 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미 한 번 만났던 그 경험이 있고 아마 두 대표 단장이 만나서 서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평화 협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잠정 합의이지만 이 잠정 합의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싶은 궁극적인 골, 목표는 평화 조약, 평화 협상이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그랜드 조약, 큰 합의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 그거를 이번에 지금 그 시간과 장소에서 훌륭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지금 착착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판단은 듭니다. 네.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핵 협상은 잠정 합의안이 먼저 이행된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합의랑 핵 협상을 분리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 했던 얘기랑 좀 다르죠. 그러나 이란은 계속해서 고집했던 거예요. 이란이 처음부터 고집했던 게 어쨌든 초반에는 1단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2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결국 지금 나오는 보도처럼 만약 이것이 결정된다면 이란의 요구가 이제 관철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푸는 것은 국제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니까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뭐 60일이 되든 지금은 60일이라고 나오지만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핵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무리 2단계에 가서 핵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이란이 조금은 어느 정도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계속 이란은 협상 전에는 우리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협상의 틀이라도 보여줘야 내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조금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몇 년 동안 중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으나 아마 전체적인 그림은 나중에 최후에 아마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이란의 입장을 봤을 때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 측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궁금해서 이게 어떤 합의로 가는 부분에서 걸림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까요? 이제 그 MOU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까지 MOU에 넣을지 그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 발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추가 합의는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합의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의 핵포기, 이란의 비핵화,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관문이 바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또 가장 선호하는 안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이란이 미국으로 뺏긴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항복이고 굴복하는 거고 패배하는 것이다. 결코 안 된다. 그래? 그렇게 어렵다면 제3국 또는 IAEA 국제기구가 그걸 가져가서 해결하는 거는 좋다. 그랬더니 또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할게 그랬더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이나 알아서 해. 러시아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중국을 이란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건 뭐 미국이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이것을 희석을 한다면 국제기구 IAEA라든지 또 미국 당국자가 감시 감독하는 그 조건에서 이란 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핵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내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미국의 입장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 MOU에 그렇게 담길지 이 양해각서에 아니면 양해각서가 타결된 후에 60일이라고 하는 추가 휴전 기간, 그 기간 내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 당국, 지금 이란의 이 지도부에서는 이 합의도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이란 국민의 저항이나 반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숙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협상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패하고 끌려가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좀 많은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을 너무 양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최종 합의문 아침 그 속보를 보니까요 그 파키스탄 총리가 지금 최종 합의문을 받아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우리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의 비핵화로 가는 관문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해주신 미국으로 들여와서 거기서 처리하거나 제3국 국제기구에서 처리하는 방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합의안이 도출되는 부분일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요, 이란이 계속해서 이걸 고집해 왔습니다. 이걸 반출은 안 된다. 네. 뭐 반출하려면 러시아밖에 안 된다고 또 러시아 쪽은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양보를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안 되면은 제3국 뭐 러시아도 괜찮고 아니면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얼마든지 그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휴전 안에 담길 내용을 아마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란이 원하는 방식 결국 이란 내에서 440kg 이상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IAEA나 아니면 UN이나 뭐 이런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감시관들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이란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CNN은 이번 합의 소식에 네타냐후 총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막판 최종 변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 합의에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국들, 이제 주변 걸프 국가들이라든지 전 이스라엘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움직임 그리고 협상안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야말로 미국과 함께 2월 28일 이 지금 대이란 공격의 당사자 아닙니까? 함께했던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핵심 당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그렇게 과연 했을까? 다만 네타냐후의 반응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놀랐는지 뭐 협상이 진행되는 건 네타냐후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고 다만 글쎄 모르겠어요. 이란 측이 공개한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봤으면 저도 놀랐는데 아마 네타냐후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적당히 합의하는 거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하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특히 마가파 이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적당히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합의한다면은 오바마 때 합의한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가장 첫 번째 그 기준이 동결자금 해제거든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합의 이행도 안 했는데 제재부터 뭐 서명하면 풀어준다? 이 합의하면 이거는 오바마를 그동안 계속 비판해왔던 트럼프의 입장을 스스로가 부정해 버리는 것이고 그건 훌륭한 합의가 아니라 아주 나쁜 합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핵이 없는 이란. 평화로운 이란,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이란. 그런 이란의 모습이 되면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가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헤즈볼라나 또는 후티나 이라크 이 대리 세력들, 저항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타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네타냐후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합의에 저항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핵 문제도 어정쩡하게 하고 이란이 다시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의 합의를 만약에 한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휴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행동, 독자적으로라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된 합의 내용을 보시면 휴전이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에요. 결국 이것은 레바논을 포함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란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 혹은 뭐 미국과의 협상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고 이것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냐후 총리가 아주 거친 대화가 전화통화에서 뭐 욕설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보복이나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측은 계속해서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협상이 계속 늦어지면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상 협상이 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는데 갑자기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놀랐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또 반출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조직 지원 중단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협상에 포함되기를 원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에서 사실 상당히 실망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깃장을 놓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이지만 여전히 헤즈볼라 문제는 변수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속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랬어요. 주변국들 이스라엘은 뭐 사실상 잠정적 핵 보유국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걸 인정도 뭐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그 지역에서 48년에 건국을 한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고 생존의 그런 위기에 늘 봉착해 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 중심, 핵심 지역을 직접 가서 타격을 해서 중단을 시킨 바가 있거든요. 이란은 정말 가장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문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란은 시리아나 이라크와는 달리 상당히 큰 나라고 또 이스라엘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이란의 어떤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미국과 함께 이란의 중요 핵시설들을 타격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이후에 협상이 있었지만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포기, 핵이 없는 이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그동안 깡패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란이. 그야말로 테러 지원국이고 깡패 같은 역할을 해왔고 끊임없이 대리 세력을 통해서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그런 이란이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이란.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UAE,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일부 국가가 이스라엘과 이 우호 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라든지 몇몇 국가에게 그걸 권면을 했고 이란도 거론을 했어요. 이란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그랜드 구상, 큰 구상,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그 구상 속에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그런 중동 국가들이 없는 그것이 제로가 되는 그래서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치된다면 사실 앞으로 중동에서는 당분간 그런 충돌의 불씨가 이제 잦아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종전을 위한 예비 합의격인 미국과의 양해각서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X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언론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며칠 내 원격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직접 최고 지도자의 합의안 승인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의 승자는 이란이라고 강조하면서 47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이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명은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همونطور که من در توییتم امروز گفتم ما بیشتر از همیشه نزدیکیم به اون نقطه. ممکنه در عرض چند روز آینده اتفاق بیفته. من امیدوار هستم. 하지만 종전 세부 사안과 관련해 양국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해협 관리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아라그치 장관은 잠정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는 한 핵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한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غنی شده سطح بالا حالا به طور خاص مواد 60% رو از قدیم موضع ما این بوده موضع منطقی ما بوده که اگر اینها بخواد تعیین تکلیف بشه از نظر ما تنها شیوه رقیق سازی اونها هست در داخل ایران. 종전 합의문에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 중단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철군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국과의 합의를 무력화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신경전 끝에 종전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란은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설명은 다릅니다. 관련해서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란이 처음으로 종전 양해각서 관련해서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대가 변수로 지목돼 왔지 않습니까? 이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이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모지타파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신정 지도자 최고 지도자죠. 네.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마치 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그 밑에서 되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란에서 이제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이제 외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한 현 시점을 고려를 하면 일단 굉장히 근접한 것은 맞고 수일 내에 아마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적인 합의까지 이르는데 그래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뭔가를 조금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지금 이란의 얘기에 의하면 미국도 합의를 했다가 조금씩 얘기를 바꾼다. 요거 조금 더 달라. 자꾸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가 서로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서명의 방식이든 뭐 일자든 이런 것들은 아직은 미정이 아닐까. 네. 그렇지만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종 합의에는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당 부분이 뭐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명 방식을 두고 아라그치 장관은 이 MOU 서명이 대면이 아닌 원격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앞서 벤스 부통령 지원 선발단 제네바로 향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서명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각자 진행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협상이 진행될 때는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면서 이란과 미국이 간접적인 대화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이 임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서명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벤스 부통령이 갈 것이다, 스위스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도 이 협상 내용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벤스 부통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의 입장은 또 다른 게 미국과 마주 앉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란이든 미국이든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절박함은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지만 이란은 국내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오랜 제재도 있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기간 시설들이 초토화됐고요.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이 그나마 수출하던 원유들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내 혁명 수비대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빨리 경제적으로 이 종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 사실 미국을 바라볼 때는 사실 이제 철천지 원수거든요. 네. 모지타파 하메네이의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전 지도자였는데 최고 지도자를 미국의 폭격으로 해서 이제 잃었고요. 이란의 많은 시설들이 이제 지금 파괴됐고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종전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과 미국과 마주보고 서명을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원격 서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서명 방식을 두고도 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이란 매체들이 14개 항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미군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그리고 내정 불간섭 같은 이란 측의 요구가 상당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란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지금 협상 중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초조함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것이 이제 협상에도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란이 요구했던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동결자금 반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란이 원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협상에 있어서 협상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에 비해서 미국이 과연 비례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가장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핵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또 핵물질 폐기 등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란은 핵 협상이 잠정 합의안 이행 뒤에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실제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는 것 같은데 본 협상에서 깨질 위협도 있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전쟁이 끝나는 최종적인 종전 합의문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종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전을 해놓고 종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상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 상황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빨리 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우선 휴전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종전 협상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보여지기에 종전이 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죠. 전쟁을 끝내는 당사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 국가들끼리 소위 MOU라는 맺는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종전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종전 협상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엄밀히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MOU를 통해서는 물론 이 종전 협상의 초입 부분에서 합의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결 자금을 다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호르무즈 봉쇄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어찌 됐든 이란의 재건 문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동결 내지는 핵 폐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종전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종전 협상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것이 종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 같고요. 그래서 실제 본 협상에서 아마도 이란의 핵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얘기와 이란의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장께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약간 정치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결 자금 문제가 이게 풀릴까 말까도 문제지만 규모가 또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란의 이제 동결 자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이란이 뭐 수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었어요. 그 돈이 아직 이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에 잔류한 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들을 미국이 이란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강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돈이 있었습니다. 이란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에게 송금하는 국가는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이란에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란의 인근 국가인 카타르로 보낸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해외 자금들이 대부분 카타르나 유럽의 은행들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이란은 미국이 주는 돈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전쟁의 어떤 보상금이나 전후 재건을 위해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원래 이란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쟁을 끝나는 입장에서 우선 이거라도 돌려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돈이 대략 한 뭐 36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돈을 전쟁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종전협상의 본격적인 종전협상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입 구간에서 이 동결 자금을 다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다. 종전협상이 끝나면 주겠다. 뭐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 어디쯤 그러니까 뭐 반쯤을 초입에 주고 종전협상이 끝나면 나머지 반을 주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동결 자금 외에도 아라그치 장관이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희석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이 요구해온 조건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440kg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뭐 농축 60% 정도 농축을 한 것인데 물론 현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90% 정도 농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시간 문제예요. 계속 원심 분리기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440kg 정도 되는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가져가서 소위 이제 이걸 전리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봐라 내가 전쟁을 한 이유는 이런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란의 핵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이란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NPT 체제 하에서 이란이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농축해서 우리가 해결료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의한 핵 주권 침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의 양보를 계속 받아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그럼 제3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용인하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 얘기는 미국이 간섭을 해서 우라늄 농축한 것을 희석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을 핵 국외로 반출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자존심상 주권상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 외무장관이 이 호르무즈 해상봉쇄 해제가 합의문의 첫 번째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해협 관리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니까 이란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끌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란이 얻은 것을 굳이 찾자면 물론 이제 동결자금 해제나 이런 것도 오겠습니다만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이란이 잃은 손해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유일하게 이란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자연적인 해협을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영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소위 영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통행세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이런 그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해협에 통행세를 받는 그 어떤 사례도 없고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통행세를 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란이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얘기가 맞았네. 이란은 깡패 국가구나. 이런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공동 관리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금 기뢰가 깔려 있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배들이 지나가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인할 수 없다. 여기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란 정부가 여기를 관리하겠다. 관리하는 대신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니 서비스료를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에도 이걸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건너편 국가 오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불만이면 오만이랑 같이 하겠다. 네. 이건 오만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만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오만도 사실 내심 만약에 이란이 이거에 성공한다면 이란은 오만은 사실은 그 어부질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이란과 같이 이 통행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오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만이 아마 지금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만의 입장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뢰도 있고 양측 군함 철수도 해야 하고 정상화까지 만약에 서명이 이루어진 뒤에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종전이 아니고 종전에 들어가자고 하든
지금부터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MOU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는 세계 시민들의 인식에는 마치 이것이 종전 선언인 양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된 착각인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마치 이것이 이제 마치 종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긴장은 상당히 낮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사실 미국이 봉쇄하는 것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봉쇄를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봉쇄 풀 거고요.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하는 것은 이제 본협상에서 하겠지만 이란도 여기를 관리한다고 했지 일방적으로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런 표현을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전쟁 전처럼 완벽하게 자유통항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통항이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가도 떨어지고 이제 정상화에 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수수료가 문제예요. 근데 수수료는 통행에 대한 그 서비스 수수료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 해운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1배럴당 $50 하던 것이 지금 $70, $9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배럴당 수십 달러, $100까지 갔을 때는 2배 정도가 넘게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란이 부과하겠다고 한 수수료는 배럴당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50 정도 하던 이 배럴당 유가가 $1 더해서 $51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해운사들은 그걸 내고라도 빨리 나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운사들의 이해관계, 이란의 이해관계, 미국도 이 국제법을 관리해야 되는 미국의 이해관계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MOU 체결 이후에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은 굉장히 낮아지고 통행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MOU의 협상 과정에 초입에서 사실상 이스라엘도 굉장한 변수지 않습니까? 뭐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기획한 것은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비리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현직 총리라서 지금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올 10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레바논을 계속 이제 공격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지금 이해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국내 정치로 복귀해서 연말에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찰떡궁합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매우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만 일치된 생각이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북한이나 몇 나라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중 멘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곧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